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남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갑작스런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어수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 광주 전남이 바라본 민주당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지금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현장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려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건데요. 오늘 주제는 더 나은 민주당입니다. 광주 전남 당원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민주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경선 때 민주 세력의 본사는 전라도라며 전라도가 없다면 민주당은 건재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후에 광주 송정역을 통해 광주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광주 방문은 텃밭인 호남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의식해서 진행되는 걸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예사롭지 않아진 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선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번 당 지도부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의 지도부가 한 명도 탄생하지 못했다는 점은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방문은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가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주를 비롯한 호남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해 지역 민심을 달랠 전망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양동시장 방문 등을 통해 바닥 민심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았던 이 대표가 이번 방문으로 호남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종사자들은 고물가와 고령화가 구인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한 한정식당의 업주가 솥밥을 손님상에 내고 다 구워진 굴비를 직접 자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8명이 근무했던 주방엔 일하는 사람이 5명에 불과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인데 주말에는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좀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뭐 같이 일을 하고 아예 주말에는 뭐 친척들, 뭐 조카들, 뭐 동생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 소개소도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10,000원 정도이던 시급이 최근에는 13,000원까지 올랐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가운데에서도 안 차요. 아예 없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아예 없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5년간 도소매 음식점 종사자는 꾸준히 줄었고 특히 감소세는 2020년 이후 도드라졌습니다. 종사자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고령화가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50대 종사자는 기존의 음식점에서 일했던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기 업무가 가능한 요양보호사 등을 선호하고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 보니 여가를 즐기는 게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더 우리가 일을 더 많이 안 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도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는 높아진 식자재 값과 인건비로 메뉴당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듯 높아진 물가 때문에 종사자들은 되레 일할 의욕이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건 자영업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도 비슷합니다. 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높은 시급을 받는 배달이나 물류 쪽으로 일터를 옮긴 건데요. 택시를 폐차시키고 운행을 중단할 정도로 업계 상황은 심각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가 늘었지만 광주 법인택시 주차장엔 10대가 넘는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도 택시를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건 법인 택시업계 전반의 문제인데 사업자는 차량을 등록 말소하거나 폐차시켜 보험료라도 아끼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휴지 말소를 해놓으면 그나마 보험료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량을 중고차로 매매를 한다든지 아예 그냥 뭐 폐차시킨다든지 해가지고 15대를 아예 죽여놨습니다. 실제 3년 전엔 80% 이상이었던 광주법인 택시 가동률은 점차 감소해 올해엔 절반 가까운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법인 택시 기사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에도 임금은 적다 보니 지금의 고물가 상황에 버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은 비대면 시대 수요가 늘고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택배나 배달, 즉 플랫폼 노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2시간을 힘들게 일한 거나 택배나 아니면은 그 배달 업종으로 하면은 한 4-5시간이면 우리 수익금을 충분히 벌고도 남는데요. 정부는 전국적인 택시기사 부족에 심야 시간대 택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법인 택시 업계 구인난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없는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부터 택시 업계까지 인력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상황에서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티로폼을 바다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선과 어선이 계류돼 있는 신안군의 한 부잔교. 선박 접안 과정에서의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제, 팬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상 선박 계류시설 팬더의 소재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입니다. 신안군은 자체 예산으로 관공선 부두의 팬더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14개 섬의 부잔교 226곳의 완충제를 모두 친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선박이 접안하다 보면은 어선의 충격도 좀 가고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수저 팬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교체 비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70%가 지원되지만 기본 단가가 스티로폼 부표보다 너댓 배 비싸 어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 해남군이 지난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더 낮췄고 올해는 무안군도 합류했습니다. 어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고요. 군에서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10% 더 해가지고 해주니까 어민들이 부담이 많이 덜 되니까 인증부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전남의 바다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 5,440만 개 가운데 올해까지 누적 1,593만 개, 전체의 30%가량이 친환경 소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일 광주 방문을 앞두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의견서 제출을 먼저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외교부에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일 오후 광주를 찾아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주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속 무리한 작업 등 노동자의 업무 환경이 변하지 않고 국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 등 처우마저 열악하다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인 생존수영교실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시 체육회와 수영연맹 등 관련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방 보조금으로 지급된 생존수영교실 강사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체육회 임직원 2명과 수영연맹 관계자 등 4명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조금이 들어간 생존 수영교실이 실제 운영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실제 수영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시설 대여료와 인건비를 타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한 것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 박현 부장판사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의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처분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계획을 두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초강력 태풍인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지 선제 점검과 태풍 진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추수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이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